네,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오늘은요,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네이트판이라고 10대에서 20대, 30대, 주로 젊은 층이 주로 모여있는 어떤 커뮤니티 사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SK 커뮤니케이션에서 운영하는 네이트인데, 부도 처리로 없어진다, 이렇게 폐쇄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대부분 네이버라든가 다음 이 정도 사용하고 네이트라는 거는 잘 사용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10대, 20대들의 어떻게 보면 성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온 글을 이재명 도지사가 인용을 하시고 자신의 느낀 점을 쓰셨어요. 아마도 자신도 흑수저 신분에서 어렵게 이겨내서 현재 경기도지사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현재 젊은이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 글을 어떻게 발견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읽어보라고 했는지 아니면 이재명 도지사가 젊은이들의 이런 생각과 사고방식을 알기 위해서 이런 네이트판이라는 젊은이들의 공간 이것을 종종 방문하시는지 SNS 도지사답게 SNS 매니아답게 커뮤니티 매니아답게 이재명 도지사가 이것을 방문하셔가지고 이 글을 읽으신 것 같아요. 여기 조회수를 보면 거의 30만이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죠.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은 그런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극복해내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 이 글을 올리는 것은요, 젊은이들의 현 주소,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의 그 삶을 젊은이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잘 글을 쓴 것 같아요. 시간을 내서 그냥 천천히 저도 한번 공감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간 되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가난한 집안에서 애 낳는 문제로 말 많아서 저도 한번 써본다. 말투가 음슴체라고 했음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자, 가난한 집 생존자임. 이 생존자라는 이유는 우리 동네에 생활고로 비관하다가 일가족이 동반 자살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가난한 동네에서 나고 자랐는데 부모님 싸우는 문제가 80%가 돈 때문이다. 자식들은 그거 보면서 달달 떨고 같은 동네 친구들은 자기 방 가지기도 힘든 애부터 자기 방 없죠. 대부분 용돈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애까지 각양각색으로 불행 서사 깔고 시작한다. 그러다 중학교 올라가고 뺑뺑이로 어쩌다가 학군 괜찮은 부촌 걸리면 더 지옥. 나만 다른 세상, 나만 못 사는 느낌. 가난한 집 애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과 중산층 집안 애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이 다름. 가난한 집 애들의 부자 기준은 신축 아파트 입주하고 학원도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주고 달마다 5만원 이상씩 용돈 받는 애들이고, 중산층 애들의 부자 기준은 그 정도는 너무 당연해가지고 자기가 뭐가 부자냐고 이 정도로 받는다는 거지. 중산층 애들은 신축 아파트에 살고 있고 학원도 잘 다니고 용돈도 받고 이거는 부자의 기준이 아니고 적어도 유학 가고 대치동 학원 다니고 강남권 거주하는 애들을 부자의 예로 든다. 그러니까는 계층별로 부자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쟤네한테 나는 인간으로 보이긴 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가난한 집의 기준에 잘 사는 집 놀러 가보면 말벌이 하는 집도 있고 가정주부이신 어머니가 계신 집도 있는데 일단 간식부터 질이 다름. 집에서 1년에 한두 번 보는 제철 과일 걔네는 아무렇지도 않게 갈아서 먹는다고. 그럼 요즘에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긴 있나 봐요. 수제 쿠키나 마카롱 이런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내주심. 마카롱이 좀 비싼 거죠. 신도시에 사는 친구들 집 방문하고 우리 집 오면 과자 한 봉지를 먹어도 손 더 먹겠다고 싸우는 게 일임. 엄마가 한 달에 한 번 마트에서 장 보는데 그때 조금 사오는 스낵 과자가 간식의 전부라서 사실 먹고 사는 문제 정도야 친구들한테 숨기면 그만이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새 학기에 친구들끼리 학원에서 아는 사이라고 서로 친해져 있고 나는 계속 대화에 소외감을 느낄 때의 감정은 부모님한테 설명해줘도 모름. 자, 이 글을 쓴 사람은 20대 초반입니다. 흑수저 부모님은 학원이 공부하는 곳이라고만 생각해서 인강으로만 때우라고 하는데 학원은 10대 애들끼리 친목도 하는 곳이고, 자, 요즘 젊은이들의 학원가는 인맥을 쌓는 곳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걸로 보인다. 본인 먹고 사는 일도 퍽퍽하다고 느껴서 애들 문제는 작게만 보이니까 공감해 주길 귀찮아한다고 느꼈음. 정작 본인들은 동네 주민들이랑 술도 마시러 다니고 친목 모임도 조금씩 하고 다니는데 못 사는 동네여도 어른들이 자존심을 건 친목 문제는 중요하게 여긴다. 자식들의 사회적 관계는 전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 사회생활 해야 한다고 본인들 옷은 백화점 매대에서 사면서 애들 옷은 보세로만 입히면 된다고 생각함. 적어도 교복 위에 입은 겉옷이라도 명품은 아니어도
브랜드 있는 옷으로 사달라고 해도 혼나기만 함. 자, 이 글을 읽으면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흑수저 동네도 입는 걸로 파벌이 나뉜다고 합니다. 브랜드별로. 못 사는 동네여도 부모님이 그나마 투자해주는 친구는 그래도 반에서 친구들하고 위화감 없이 어울림. 알고 보면 집이 흑수저여도 방과 후에 친구들끼리 엠빵할 정도로는 걔는 돈 뿜빠이 할 정도로 용돈을 받고 있고, 교복에 입은 겉옷만큼은 유행에 맞춰서 비슷하게 입으면 어느 정도 사귈 수가 있는데, 본인만 입 달고 있으면 흑수저인지 티가 안 난대요. 옷 입는 걸로만 보면, 브랜드로만 보면. 못 사는 동네인데 부모님이 투자도 안 해주는 친구는 반에서 찐따와 찌질이 취급받으면서 비슷한 찐따나 찌질이 무리와 어울려 다녀야 함. 나중에 뒤에서 쟤는 왜 저러고 다니냐고 뒷담화 당한다. 그나마 독하게 마음먹고 공부라도 잘하면 찐따 계급은 탈출해서 모범생 기호로 가겠는데, 성적도 그냥 전향인데 입는 것도 거지 같으면 애들끼리 무시하는 거 심함. 이러면 독하게 마음먹고 공부하면 되죠. 이재명 도지사가 독하게 마음먹고 공부해서 이 서민 가난한 신분을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학군 좀만 좋은 곳으로 가도 그럼 엄청난 폭행이나 쌍욕만 없을 뿐이지 무시하는 시선이나 은근한 따돌림은 면하지 못함.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런 게 많은가 봐요. 나는 어쩌다가 좀 잘 사는 동네로 중학교, 고등학교를 갔는데 충격받은 일이 뭐냐면, 부촌 동네에서 어울려 다니는 애들끼리 분열이 있었는데 한 친구가 떨어져 나간 사건이 있었어. 그래서 그 친구가 잠깐 내가 속한 무리에 와서 놀다가 한 달 뒤에 훌쩍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감. 친구 부모님이 친구 사정을 듣더니 아예 다른 학교로 보내준 거였음.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보내버릴 것 같은데요. 나는 그때 자식이 학교에서 친구 문제로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사 보내줄 수 있는 부모님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음. 나는 초등학교 때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도움 안 되는 훈계만 좀 들어놓고 결론적으로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만 했음. 1년간 반에서 같이 다니는 애들 딱히 없이 은따처럼 찌그러져 다녔다. 흑수저 부모는 너가 친구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 봐라. 친구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해봐라.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해라.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있을 법한 이야기를 늘어놓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음. 자, 이 글을 읽고 있는 많은 분들 중에 이런 소리 하고 계신 분들은 많을 겁니다. 한번 자신 부모로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사는 부모는 자식이 힘들다고 하니까 바로 학교를 옮겨주더라. 나중에 그 친구 페이스북 보니까 전학 간 학교에서 반장도 하고 친구들이 생일도 챙겨주는 걸로 봐서는 그곳에 적응도 잘 지내는 것 같았음. 적어도 이사갈 형편은 되는 집이니까 가능한 일이었겠지. 그러니까 사정 안 되면 이사도 못 가죠. 초등학교 때까지 다들 우리 집처럼 사는 줄 알았는데, 부모님들은 다 짠술인 줄만 알았는데, 아빠 월급이나 친척 오는 날에만 외식하는 줄 알았는데, 그 외식이라는 것도 고깃집에서 삼겹살 먹는 정도였는데, 해외여행이나 레스토랑은 전부 TV에 나오는 부잣집만 가는 줄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오니까 가족 단위로 해외여행, 요즘 명절 때 연휴 기간에 해외여행 많이 가죠. 거기에 대해서 시선이 분분하죠. 놀러 간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는 못 가니까 억울하고 열등감 느끼는 사람도 많죠. 그런 것 같습니다. 해외 가봤어? 부럽다고 하면 일본 정도는 다 가보지 않음 하던데, 제주도도 못 가본 집에서 자란 애들은 박탈감 오진다. 그나마 수학여행으로 가보니까 다행. 자, 이런 아직도 일본이나 제주도 못 가보신 가정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자, 걔네는 자기들이 부자라고 생각 안 하면서 그래도 부모님한테 받은 건 많으니까 잘해야지 생각하는데, 흑수저 동네 친구들은 모여서 진실게임하면 부모님 너무 싫어서 집 나가고 싶다는 애 꼭 한 명씩 나온다. 이거 상당히 무서운 이야기죠. 옛날처럼 극단적으로 가난해서 17살 때부터 공장 들어가야 하는 극빈층은 많이 줄었지만, 이재명 도지사 같은 경우죠. 자식이 유치원 다닐 때 중고등학교 갈 때까지 집 하나 없이 전세나 월세로만 떠드는 가정은 여전히 있기 마련이고, 이런 가정은 엄청나게 많고 이걸 읽고 계신 분들도 상당수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통틀어 가난하기만 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애들은 평균 소득이 오른 세상에서 부모의 무능함을 함께 제대로 체감하게 된다. 자,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은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계속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부모님 밑에서 배울 점도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낳아준 상태를 은혜라고 여기기보다 징벌이라고 여긴다. 이건 진짜 맞는 말입니다. 자기 자녀들, 심지어는 지금 40대, 50대 되신 분들도 부모님에게, 물론 옛날 시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해서 효심을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낳아준 것만도
효도다, 은혜를 갚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즘 애들은 징벌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정시 기회도 대입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정시 기회도 열려 있어서 무식할 정도로 언수, 언어, 수학 능력, 외국어, 탐구 영역만 파고 있으면 명문대 진학하기도 더 좋았고, 그러니까 수능만 잘 보면 된다 이거죠. 학벌이 좋으면 취직도 잘하고 심지어 집값도 지금보다 훨씬 싼 시대였는데 시대가 많이 변했죠. 20년이나 지냈죠. 수능 시대가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나요? 25년이 지났네요. 낳은 자식이 자라는 20년 동안 자기 명의로 된 집 한 채 마련해 본 경험이 전혀 없고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시대에 살아남지 못하고 밀려나 도태된 인간이란 뜻입니다. 이거 자식들이 지금 자기 부모를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냉혹한 것이죠. 자식은 자식이고 자식의 평가는 냉정한 겁니다. 그런 부모님은 경험자본, 여기서부터는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뜨끔할 수도 있고 많이 반성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경험자본, 문화자본 이런 것도 빈약해서 제대로 물려줄 게 없다. 나는 중산층 집안 애들 생활 수준도 생활이지만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화목한 가정이 형성되는 조건을 잘 갖추고 있어서 자식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서로 사랑한다. 남들 하는 평균치만큼 해주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애들은 부모님이 사는 모습에서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걔네가 부모님한테 배우는 금전 감각이나 문화 자본, 생활 경험 이런 것들은 걔네들을 더 잘 살게 하고 이런 경험 자본들이 세습이 되죠. 흑수저 부모님도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자식이 힘들 때 정작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힘든 부분을 자식한테 토로한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토로해야 되는데 거꾸로 부모님이 못 살겠다 자식한테 푸념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거 뜨끔할 일입니다. 자, 우리 집은 가난해도 너는 집에서 제일 어리고 미래도 창창하니 늙어가는 와중에 돈을 벌어야 하는 나보다 나은 상황이라는 논법에서 발전을 못한다. 자, 이거죠. 가난한 집안에는 어떻게 말하냐면 너가 앞으로 젊고 미래가 창창하니까 나보다 낫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죠. 부모님들이. 혹시 부모님이면서 이렇게 말하신 분이 있습니까?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 자식은 의무를 가질 수밖에 없다. 날 안 낳았으면 나는 가난을 겪을 일이 없고 부모님은 더 잘 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를 낳은 것이 하나의 징벌이자 불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흑수저 가정애들은 재벌집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다. 거기가 어떤 세상인지 어차피 모르고 TV로만 보니까 상상도 안 감. 제일 부러운 집안은 주변에 있는 화목한 중산층이다. 초등학교 때 예체능학원을 한두 개 다녀봤고 중산층 기준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주말에 가족끼리 나들이로 놀이공원이나 캠핑도 다녀와보고 여름방학에는 바다도 가고 겨울방학에는 스키 타러 가고 가끔은 가족 단위 여행도 다녀오고 올 수 있는 그런 집. 자, 대부분 자신들을 돌아보시면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보통의 집안은 이렇게 하잖아요. 이 글쓴이가 이 정도의 생활도 못했다고 지금 푸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흑수저의 현실이죠. 흑수저의 현실. 자, 이런 집 애들은 가정 분위기도 좋고 중산층을 말하는 거죠. 부모님이 애한테 가르쳐주는 실용적인 가르침도 많다. 주식 보는 법, 신문의 정치면 사회면 기사를 보고 해석하는 법. 자,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읽어두면 좋을 교양서, 아주 사소하게는 레스토랑에서 식기 쓰는 법들까지 그러하다. 자,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이재명 지지자분들, 자기 자녀들에게 이런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가르쳐 줘야 되죠. 이거 책 읽는 법, 공부하는 법, 세상 사는 법. 푸념보다는 이런 거 실용적인 경험 자산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얘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 이 말이죠. 부모님께 경험 자본과 문화 자본을 물려받은 애하고 아닌 애들은 대학교 가고 사회생활 하면서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10대 때는 학교에서 시킨 것만 하면 되니까 티가 나지 않는데 학교의 규칙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서 무엇이든 경험해봐야 하는 경우에 안 해보는 애하고 해본 애들하고는 차이가 나게 되어 있다. 그 애들은 찐친 생일에 가족끼리 종종 와서 맛있게 먹었다는 레스토랑 데려가서 와인도 능숙하게 주문해 주는 식으로 친한 지인을 대접하는데 어떤 애들은 레스토랑도 낯설어가지고 칼질도 어설프게 하고 있을 거예요. 진짜 그렇죠. 저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기울어진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주변에 붙는 인적 네트워크가 아예 달라진다. 같이 바다를 놀러가도 어떤 애는 어려서부터 수영 강습을 받아서 수영도 잘하고 서핑도 탈 줄 아는데 어떤 애는 바다도 익숙하지 않아서 발만 깔짝거리고 있고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뭐 발레니 수영이니
바이올린, 강습이니 여러가지 골프까지도 하는 애들도 있죠. 요즘에 뭐든지 해본 경험이 곧잘 해내고 인싸되는 애들과 뭐든지 서투르고 배울 때까지 시간 오래 걸리는 애들 사이에는 나이 먹을수록 두터워지는 장벽이 존재한다. 20대 초반인데도 정말 냉철하게 현실을 지금 인식하고 있네요. 이래서 끼리끼리 문화가 형성되고 후수저들은 그 사이에서 뭘 해도 이해감이 드니까 어울리지 못하게 되는 걸지도 모르겠다. 돈 벌 때가 되면 그나마 늦게나마 배우고 싶은 걸 배우면서 이런 열등감을 해소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 가난한 집 애들은 대부분 집 탈출하는 시기만 재보고 있다. 우리 동네 애들은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는 부모님 세대의 가치관에 대해 대부분 동의 못한다. 가난한 경험이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말에는 동의해도 계속해서 가난한 상태라면 행복할 수가 없다. 가난한 경험이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말에는 동의해. 그런데 계속해서 가난한 상태면 행복할 수 없다.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가난했는데 지금은 가난을 벗어나 먹고 살 정도는 되게끔 극복했다는 분들이 진짜 가난한 사람이 괴로워서 쓴 글에는 부모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고 역정내는 경우도 봤는데 나는 그분들이 가난한 경험은 있대 그 경험을 덮어줄 만큼 현재 상황이 진전돼서 그 기억을 미워할 수 있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 아닐까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라떼는 가난했는데 그것을 극복해서 현재는 잘 살고 있다 이 말이죠. 현재는 먹고 살만하고 돈도 벌었고 그러니까 그런 가난한 경험은 있지만 그 경험을 덮어줄 만큼 현재 상황이 잘 풀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가난했던 기억들을 미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 아닐까. 다시 말하면 후행적이라는 거죠. 그런 가난을 미워하고 포장해서 이거 다시 말하면 어쩌면 위선적인 면일 수도 있죠. 그리고 그 가난을 극복할 만큼의 시대적 상황도 마련되어 있기 마련이다. 지금 물가랑 그때의 물가랑 다르고 그때 만원의 행복도 찍었겠지만 지금은 5만원으로 일주일 식비가 부족한 시대고 SNS 시대라 가난의 현재 진행형인 애들은 약점이 바로 드러나기 좋아서 더 괴롭다. SNS 시대이니까 자기가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자랑하느라 정신없죠. 그러니까 못 사는 애들은 약점이 바로 드러나서 더 괴롭다. 왜냐면 대체적으로 소득 수준이 올라간 생활을 당연시 여기고 있어서 그 당연한 걸 못하는 애들이 겪는 굴욕감은 더 상당하다. 인간극 청면 다큐 만원의 행복 러브하우스 이런 프로그램이 나와서 인기를 끌던 시대랑 벌써 10년 20년 전 이야기죠.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아빠 어디가 이런 프로그램이 인기 끌고 주류가 된 시대랑 어떻게 같냐. 여기 보면은 다들 잘 살죠. 집안 보면 카메라 보면 짱짱하죠. 가난한 동네에서도 가난한 사람들끼리 서로 수준 나누고 그 동네를 탈출하는 순으로 부러워하는데 그러면 동네에 남는 어른들끼리 열등감에 사무쳐서 뒷담화를 하게 된다. 흑동네 애들은 취직되자마자 부모님과 연 끊고 잠적해버렸다는 옆집 언니 오빠 이야기가 종종 들으면 이해되면서도 걱정되고 그리고 또 부럽기도 하고 다시 보면 흑수저 출신들은 부모님하고 연 끊는 경우가 많죠. 이건 불행한 이야기지만 얘들은 더 서열의식이 투명하고 돌려 말할 줄도 모르고 사회화도 덜 되어 있어서 가난으로 겪는 생체기와 PTSD 무슨 충격 증후군이죠. 충격 상처받는 그 증후군도 예전보다 훨씬 강해진다. 서열의식도 투명해진다. 계급의식도 더 강하게 인식한다. IMF 세대야.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 대부분 IMF 세대일 거예요. 망하는 집이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현상이 당연한 것이고 사정 없는 집이 없다 보니까 그 시절 공감대가 있는 사람들이나 최악이었던 가난을 다 같이 이겨냈으니까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요즘처럼 비혼도 늘고 낳을 사람은 낳는데 안 낳을 사람은 안 낳아서 출산율 떨어지는 와중에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애가 느끼게 되는 더 가파라진 격차는 모르고 자기 경험 좀 안 꺼냈으면 좋겠다. 옛날에는 그랬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죠. 흑수저 동네에서 자란 친구들은 하나같이 남자고 여자고 비혼하고 싶다고 한다. 왜냐면 카스트 제도처럼 정해진 순리대로 살아가게 만들어 놓고 긍정을 강요해봤자 집을 뛰쳐나가서 절연하고 비혼하고 살 궁리만 하지 가족관계는 파탄나서 진전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결혼을 안 하고 싶다 이 말이죠. 요즘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괴로운 흑수저한테는 괜히 나와서 괴롭게 했으니 미안하다고 인정 좀 해주고 노후 대비로 자식 좀 이용하지 말고 집안 문제로 손 좀 안 벌렸으면 좋겠다. 걔니까 부모가 저 자식한테도 손 벌리는 그 상황을 말하는 것 같아요. 자, 국장으로 학비 내고, 이 국장이 뭐냐? 국가 장학생 있죠? 요즘엔 대학생들한테, 학자금 대출 해줍니다. 국가에서. 저리로. 한 2%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국가 장학금으로 대출받아서 학교 다녔습니다. 빚입니다. 아직도 빚 남았습니다.
방학 때 알바 풀타임 뛰면은 그럭저럭 대학생활 무난하게 마칠 수 있는데 집 때문에 학자금 대출 풀로 땡겨서 부모님들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또 부모님을 드리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부모님은 빚 때문에서 시작한다는 흑수저 선배들 보면 그냥 안쓰러웠다. 빚 때문에서 시작한다는 흑수저 선배들을 보면 그냥 안쓰럽다. 빚 있으니까 취업 준비 기간 동안 존나 버티는 것도 못하고 졸업하자마자 합격하는 대로 다녀야 된다. 면접 봐서 합격되는 대로 다녀야 된다. 그것이 흑수저 생의 대물림이다. 추천이 많고 반대도 있고 그러네요. 댓글 한번 볼까요? 가독성이 좋고 술술 익혀서 끝까지 읽겠네. 이글 쓴 사람 진짜 흑수저 출신 맞아요. 왜냐면 흑수저가 흑수저를 알아보는 거죠. 저도 이걸 알아봤습니다. 이게 흑수저 맞습니다. 20대고 저는 20대가 아니니까 이미 상당한 격차가 있으니까 그 시절이 떠올리기도 하고 이재명 도지사가 이 글을 링크한 이유도 자신의 경험이 반추되기 때문에 아마 이 글을 옮겨 쓰지 않았을까요? 나도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집에서 자랐고 왜 제일 가난한 집을 기준으로 할까요? 이재명 도지사는 왜 제일 가난한 집 사람을 기준으로 하려고 할까요? 중산층도 많고 상류층도 많은데 이재명 도지사는 흑수저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글에 나오는 고통과 좌절감, 서러움을 절절히 저도 느껴봤어요. 글 쓴 이는 아직 20대라고 했는데 나이 들면서 또 한 번 고난이 오는데 내 주변은 결혼 후 부모님 도움 받으면서 사는데 그러니까 중산층은 결혼 도움을 부모님한테 받는데 흑수저는 노후 준비 안 된 부모님이라 매달 용돈 달라고 하고 보일러 고장났다, 냉장고 비었다, 먹을 게 없다, 친척이 어딜 가는데 돈이 없다, 이렇게 끊임없이 자식한테 돈을 요구한다. 학교 다닐 때 성적 안 나오면 멱살 잡히고 따기 맞고 성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음. 이 정도면 부모님 괜찮은 건데 자녀들한테 성적에 학업에 관심도 없는 부모님이 많죠. 그런 분의 자녀들이 대부분 흑수저로 추락합니다. 자녀들한테 관심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직장 잡고 일하는 거 다 당신들 덕분이라며 그 값을 내라고 자식들한테 청구하는 부모님들 많죠. 이것은 꼭 흑수저 부모라고 그런 건 아닌데 중산층도 자녀들한테 달라고 하죠. 그 값을 내라고 한다. 한 달에 몇십씩 사회초년생부터 20년째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고 있다. 그분들에게 자식이 아니라 앵벌이 아니고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네요. 20년이나 주는 일은 효녀네요. 효녀. 완전 공감. 문화자본이 부정하다. 저도 이 부분이 제일 공감이었어요. 문화자본, 경험자본이 없습니다. 가난한 흑수저의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먹고 사느라 바빠서 문화생활 하나 안 해보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그걸 해줄지도 모르죠. 생활의 폭이 좁다고 해야 할까? 친구들은 전시회 같은 것도 다니고 뮤지컬도 다니고 뭘 하고 다니다 보니까 인맥이 형성되고 있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집에서 책이라도 책 읽는 게 최고입니다. 경험자산 쌓는 거는요. 어릴 때부터 친구라도 그런 거기에서 인맥이나 이런 게 많이 갈린다. 그럴까요? 그래서 내가 돈 벌고 먼저 한 게 전시 다니는 거였는데 이거 꼴값인데 가까운데 저렴하게 여행이라도 다니는 거였다. 여자들 여행 다니라고 오버하는데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보는데 하룻밤 게스트하우스 묵는 거에서 투숙객들이랑 얘기해 보면 내가 몰랐던 세상을 많이 알게 되고 그런 거에서 시야가 점점 확장되는 건데 돈 없이 크면 진짜 오로지 먹고 사는 거, 돈 버는 거에 딱 여기만 보인다. 의식주에만 관심을 가진다 이거죠. 지금도 내 친구는 부모님이 주식하는 거, 재테크하는 법 다 경험 바탕으로 조언해 주시는데 나는 혼자 책 보고 아직 공부함. 책이 최고입니다. 책이. 친구는 벌써 수익 얼마씩 낸다고 하는데 난 아직임. 이런 거에서 진짜 간격이 말도 못하게 벌어진다. 돈이 없는 거에 제일 큰 문제는 세상이 폐점하다는 것이다. 책이 간접 경험이라고 많이 읽으라 하지만 내가 직접 체험하는 거하고는 너무 다르다. 시야가 좁다는 건 내 선택지가 좁다는 말이기도 하다. 맞는 말입니다. 대부분 이 네이트파는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여자분들, 남자들보다. 네이트파는 성향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남자분들은 거의 없고 여자분이 쓴 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댓글도 여자분들의 글입니다. 자, 이 네이트판 흑수저 관련한 이 글은 이재명 도지사가 링크를 걸어서 이재명 도지사가 역시 젊은 정치인, 젊은 행정가구나,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이트판 정말 아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그 커뮤니티 글이거든요. 저도 잘 안 갑니다. 네이버 다음 그다음에 유명한 커뮤니티 사이트 정도만 가지 이 네이트판 정도는 약간 마니아 정도의 커뮤니티인데 이재명 도지사가 이 글을 링크를 하셨네요. 이재명 도지사가 어젠가요? 이틀 전에 올리신 글이네요.
투박한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학술 논문보다도 통찰력이 있다.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이 음슴체 글만큼 오늘날 양극화 사회의 풍경을 제대로 드러낸 글이 있을까 싶다. 읽다 보면 찢어지게 가난했던 제 얘기 같으면서도 또 요즘 시대의 가난의 견이란 또 극명하게 촘촘하게 청년들 마음에 생채기를 내고 있구나 절감하게 된다. 그래서 이야기하듯이 이 격차는 카스트 제도처럼 학벌의 격차로 이어지고 부모의 소득 수준이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이번에 고교 졸업생 6%만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고 나머지 94%는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하거나 대학에 진학하지 않게 된다. 압도적 다수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중소기업에 들어가 투명인간처럼 살게 된다. 이전과 다른 구조화된 불평등의 양상이다. 이런 사회는 이재명 도지사가 말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이런 사회는 지속 가능한 사회가 아니지요. 전태일에게 개인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다그치거나 섣불리 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꾸자고 훈계하는 것이 얼마나 살아깊지 못하고 뜬구름 잡는 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당장 매 순간 상처 입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청년들에게 좌판이 우판이 하는 소리가 얼마나 뜬구름 갖는 소리겠습니까? 이 대다수 청년들의 마음을 돌리는 일, 변화의 정치에 함께 하도록 손 내미는 일, 아주 사려 깊고 끈기 있게 해야 할 일입니다. 낡고 나이브한 청사진으로 그냥 하나만한 그러고 그런 이야기로는 바로 정치가 손절이 당할 것이다. 이재명 도지사 글씨 정말 글 진짜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글 네이트판에 쓰신 여자분의 글도 20대 초반의 글도 요즘 부모 세대의 간극 그리고 자식들이 어떻게 부모를 바라보는지 경각심을 갖고 현재 이 글을 읽으셨던 분들도 한번 돌아보시고 자녀들과 좀 더 많은 대화를 좀 해보시고 이재명 도지사가 이런 흑수저 많죠. 여기 보시면 이재명 도지사가 90%를 언급했습니다. 나머지 90%. 물론 이재명 도지사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 6% 안에 성공한 10% 안에 들었을 수도 있는데 자신의 과거 경험을 잃지 않고 나머지 90%의 중서민층에 관심을 가지겠다는 이재명 도지사의 어떤 마음을 이 링크를 통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이런 글을 올리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난해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알죠. 이 글을 읽으셨던 분들도 아마 공감하셨던 분들, 특히 이재명을 지지하시는 분들 만만치 않은 삶을 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글이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하죠. 패배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재명 도지사는 정치가고 행정가니까 각 개개인의 느끼는 감정보다는 행정가로서 아마 큰 정치 이런 것들을 이런 사소한 글도 놓치지 않고 정성스럽게 읽고 자신의 어떤 마음을 다진 그런 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고요. 다음에 또 이재명 도지사 하고 있는 일, 이자율이나 또 내놓으셨던데요. 다음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 흑수저 이재명, 화이팅 파이어.